원피스 전설의 인물 탑7. 1. 국토 끌어가기 오즈. 고대 거인족이며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마인으로 불린 광전사라고 합니다. 500년 전 정복한 나라를 그 섬째로 자신의 영토로 가지고 돌아가 악당들의 나라를 세웠다는 국토 끌어가기 전설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엄청난 바보라서 알몸으로 어느 얼음나라를 헤매다가 동사했다고 합니다. 사망 시에 오른팔을 잃었지만 지금은 닥터 호그백의 천재적인 솜씨로 복원하였죠. 그리고 게코 모리아가 루피의 그림자를 넣어 루피의 인격을 가진 좀비로 부활했습니다. 차후에 등장하는 리틀 오즈의 조상입니다. 후손은 조상과 달리 옷도 제대로 입고 작전 연계와 임기응변도 능숙하게 하는 등 지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함정이죠. 겉모습은 거대한 두 개의 뿔의 노란색 장발, 뚱뚱한 몸, 팔에 비해 거대한 양손의 세 개의 해골로 이루어진 버클, 검은 팬티를 입고 있는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평범한 거인족의 3에서 4배에 달하여 무지막지한 덩치를 자랑하는데 오즈를 두고 거인족이 놀라는 건 안 나오지만 정상전쟁 당시 오즈의 후예인 리틀 오즈를 본 거인족 해군 중장들이 진땀 흘리며 긴장했습니다. 물론 산호한 울프를 봤으면 더 놀랐겠죠. 골격 자체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뼈의 강도는 강철 이상입니다. 거인족 특유의 무시무시한 괴력과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민첩함을 자랑합니다. 주먹질 한 방에 장군 좀비 군단과 밀짚모자 일당이 전부 나가떨어질 정도이죠. 2. 볼티 로저. 그의 유언으로부터 대해적 시대, 나아가 원피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선장이자 현 시점에서는 유일무이한 해적왕이죠. 부, 명성, 힘 한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전설적인 해적으로 역사상 최초로 그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최후의 섬에 도달해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졌던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데비버 원피스를 손에 넣었으며 1년 뒤 해군에 자수하여 자신의 고향 로그타운에서 공개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해적왕의 처형식은 로저의 유언으로 해군과 세계 정부가 원했던 해적시대의 종말이자 본보기에서 대해적시대의 막을 여는 의식으로 일변했죠. 이 인물의 참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말한 유언으로 인해 대해적시대가 열렸으며 20년 후 만화 원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저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로저가 청년일 때 고향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로 결심하고 어느 항구에서 화재로 집을 잃고 훔친 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실버즈 레일리를 찾아가 로저 해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25살 무렵 루키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여담으로 이 무렵에 로저라는 루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언급한 인물이 바로 룸바 해적단의 선장 대리이자 스릴러 바크 편에서부터 일원이 된 현 밀짚모자 일당의 음악가 소울킹 브룩이죠. 로저는 39년 전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지침의 종착점인 로드스타 섬을 발견했고 이어 마지막 섬에 숨겨져 있다는 막대한 제보를 손에 넣을 생각에 신나서 상륙했던 로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포네그리프와 고대문자의 수수께끼, 그것을 만들어낸 문명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최후의 섬의 존재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힘으로 포네그리프를 찾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죠. 38년 전 갓벨리를 쳐들어간 대적이자 숙적인 록스를 무찌르기 위해 갓벨리를 습격하였고 이후 자신을 쫓아 갓벨리로 쳐들어온 가프 중장과 협력하여 대적 록스의 목을 침으로써 그 당시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켰죠. 그 과정에서 보물상자 안에 있던 아기를 발견하고 그를 거둬들여 키우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사왕의 일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샹크스죠. 28년 전 그에게 운명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불치병에 걸렸죠.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손쓸 방도가 없는 병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로저는 당시 바다에서 가장 평판이 높았던 의사인 쌍둥이 언덕의 등대지기 크로커스를 선의로 영입하고 위대한 항로 제패를 목표로 최후의 항해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금사자 시키와 에드해전을 하고 흰수염 해적단을 만나 싸운 다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을 만나 영입을 하여 같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네그리프의 내용들은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마지막 라프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프텔에서 로저는 이런 말을 하죠. 이봐, 다들 800년 동안 누구도 와보지 못한 이 마지막 섬에 이런 이름을 짓지 않겠나? 라프텔이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한 진짜 최후의 섬에서 세계 정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고대 병기 3가지 공백의 100년 뒤의 일족 진실을 비롯한 이 세상의 전부를 알았죠. 또한 그 비밀들과 함께 조이보이가 남긴 데비보를 보고는 동료들과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웃었죠. 동시에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를 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졌던 세계 일주를 해낸 로저를 바다의 왕 해적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죽어가는 사나이에게 칭호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무슨 일이든 화끈하게 벌이길 좋아했던 만큼 무척이나 기뻐했죠. 이윽고 선장 명령으로 해적단을 해산하고 레일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뒤 가장 먼저 오로 잭슨 호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 흰수염을 만나 자신이 알아냈던 정보를 해주었고 한 여인을 만나 에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 해군에게 자수하여 로그타운 참수대에서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 라고 말하며 대해적 시대를 열고 엔딩되었습니다. 3. 류마.
와노쿠니 출신의 사무라이며 통칭 도신 류마라고 불립니다. 과거 수많은 전설을 남긴 사무라이며 와노쿠니의 국보 흑도 쉬스이의 원래 주인이죠. 신세계 와노쿠니의 존재를 원피스 작중에서 처음 알린 존재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비화가 특징인데 본래는 오다가 원피스를 연재하기 전에 그린 단편 만화 몬스터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몬스터즈가 원피스 세계관과 공유하게 되면서 와노쿠니 출신으로서 본편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롤로노아조로 디자인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류마는 당대의 세계 최고의 검사이자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명성이 자자한 미지의 검사 킹을 찾아내 겨루기 위해 전 세계를 유랑 중이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상황이 발생되어 류마는 빌런들을 베어버리고 마을 초토화로 만들어버리는 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류마는 용을 벤 무사라고 전해졌죠. 그리고 류마가 찾아 헤매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킹은 다름 아닌 바로 류마 자신이었죠. 류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사의 영혼을 지닌 류마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류마 드킹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4. 이무 세계 정부를 조종하는 진정한 흑막으로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세계 귀족의 선조인 최초의 20인의 맹세를 무시하고 허의 옥좌에 앉아서 천룡인의 최고위인 오로성의 충성을 받고 있기에 800년 전 세계 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거나 이들과 관련된 고대인 혹은 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자일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1085화에서 네펠타리 코브라가 임의 이름을 듣자마자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며 우연일 수도 있으나 최초의 20인 중에 그 이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엠포리오 이반코프가 최초의 20인 중 네로나 임성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이 네로나임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만일 네로나임과 동일인물이 맞다면 공백의 100년이 끝난 시기인 800년 전부터 생존해온 고대인임이 확정되며 추후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종족이 나오는 경우나 선조를 자처하는 일개 후손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백의 100년 이후에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도플라밍고가 말했던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수술과 마리조아의 국보는 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작화로 봐서 여성형으로 보이지만 이름 뒤에 궁이 아닌 성이 붙은 걸로 봐서 최소한 네로나 임성은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강함 또한 미쳤는데 몸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화살표가 나와 코브라의 몸을 꿰뚫었지만 하지만 이는 오로성의 능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를 구출하려는 사보가 화염을 쏘자 몸집이 커지더니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으로 불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자연계 능력자인 사보의 몸을 직접 꿰뚫는 공격을 하였죠. 사보가 미처 능력을 발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장색 패기를 둘렀거나 능력 자체가 자연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단순한 정치 캐릭터가 아닌 전투 캐릭터로 드러난 이상 원피스 세계의 특유의 전투력으로 조직 내 서열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육강식적인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어 세계의 왕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임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란 추정이 있죠. 5. 조이보이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읽은 니코 로빈의 입으로 처음 언급된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이후 넵튠 왕과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 공주에게 보내는 사제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냈다고 하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라고 하죠. 코즈키 오뎅의 과거 회상 속에서 마침내 로저와 로저 해적단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마지막 섬에 도달했을 때 로저의 입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라고 하며 터무니없는 보물을 남기다니 말이야 라고 했죠. 그렇죠. 조이보이는 마지막 섬에 원피스를 남긴 인물이었죠. 이후 로저는 자신들이 너무 빨리 와버렸다고 말하면서 아직 때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뎅의 언급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쇄국의 의미가 있었어. 하지만 언젠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개국해야 해. 와노쿠니는 아니 세계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그 자가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났을 때 맞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죠. 킹과 카이도우의 대화에서도 조이보이가 언급되었죠.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발동하자 즈니샤가 모모노스케 들리나 그립군 해방의 드럼이 들린다 800년 만에 듣는구나 틀림없이 거기 있어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했죠. 이걸로 보아 과거 조이보이의 능력은 루피와 같은 능력이었던 걸로 보이죠. 조이보이의 정체 정말 기대되네요. 6. 바다의 전사소라 노스 블루를 배경으로 모르건즈 이세계 경제신문지에 실렸던 유명 인기 그림 동화이자 악의 조직 제르마 66화 합체로봇 갈매기를 거느리고 싸운 바다의 전사소라입니다. 그림 동화 자체는 해군의 프로파간다이므로 어느 정도 각색과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일단 해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류마처럼 이 전설이 진짜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7. 네펠라티 디릴리.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 소속 네펠타리 가문의 여왕이고 코브라와 비비 부녀에겐 한참 윗세대의 조상입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의 국왕이자 세계 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의 일원이며 다른 19명의 왕들과 달리 유일하게 말이 좋아 이주를 거부하고 조국 알라바스타로 돌아갔으며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담은 비석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로 퍼뜨렸죠. 이 상황으로 보아 조이보이의 동료이자 측근일 수도 있죠. 20개국의 왕들 중 하나임에도 스스로 뒤에 이런 힘을 숨기고 실수인 척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흩어놓아 세계 정부의 기록 말살을 막아놨죠. 이로 인해 공백의 100년과 원피스의 정체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임과 오로성을 비롯한 천룡인들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릴리와 그녀의 후손들인 네펠타리 가문을 하계로 내려간 배신자의 일족으로 간주하고 있죠. 정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공개된 실루엣과 비비를 닮은 구불구불한 긴 머리를 보면 비비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한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하술되듯이 이미 비비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정황상 릴리와 닮았음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릴리가 없었으면 공백의 100년을 알 수가 없었겠네요.